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24일 3자 전화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국 외교장관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에 따라 3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조달 활동을 막고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4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와 기후변화, 탈석탄화,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6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엘리제궁도 정상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면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과의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티 총장은 24일 부산에 정박 중인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한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 시기와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 즉답 대신 영내에서의 3국 협력 기회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해군 7함대가 한반도와 타이완 등 영내 위기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의 인력과 최신의 능력을 해당 지역에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7함대는 억제 능력과 연합작전 능력, 상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해군은 영내 작전 수행과 동맹의 안보 및 이익 증진을 위해 병력과 자산 배치, 연합훈련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칼빈슨 항모 타격단의 한국 방문이나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의 영내 공동훈련 실시는 이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지난 21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산가족 대표단과 만나 재미 이산가족들과 북한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 중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와의 면담에 참여한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가족들과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가 조속히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위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미 이산 가족들은 대부분 고령이라면서 실제 상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산 가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미국 정부에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자축하는 가운데 호주와 우크라이나, 타이완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영내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과 호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군사위성 발사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다시 위협을 가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도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획득과 발사 행위를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2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국제 질서 유지와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정찰 위성 발사 다음 날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2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BID 방식으로 포기하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를 운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최근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23일 부두에 약 100m 길이로 적재돼 있던 파란색 컨테이너가 사라지고 24일에는 길이 약 105m의 선박이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이 앞서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밝힌 가운데 BOA는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이날까지 모두 18척의 대형 선박을 파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선박 간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불법 환적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BOA가 최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24일 길이 50m 안팎의 선박 4척이 각각 2척씩 밀착해 있고 지난 20일에도 10척의 선박이 각각 2척씩 선체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BOA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해당 해역에서 파악한 환적 사례만 23건에 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해 이들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